안녕하세요, 강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영어학원 수차례 다녀보셨지요? 저도 그런데요. 해도 끝이 없는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은퇴 후에 이민자들에게 꾸준히 영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이금선 강사를 만나 이 고민 풀어보겠습니다.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 공부해야죠.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어떤 공부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그 공부는 영어에는 공부가 세 과목이에요. 문법, 독해, 회화 이렇게 세 과목입니다. 네. 문법 같은 경우는 영문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규칙이 그러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센텐스를 만들 때에 첫 머리 글자는 대문자를 사용해라. 그리고 그 끝에 가서 문장 끝나는 데 가서는 마침표를 붙여서 끝내든가, 혹은 어법문 같은 거는 퀘션 마크를 붙여서 끝내다든가, 혹은 감탄문 같은 데서는 느낌표를 붙여서 끝을 내자. 이게 규칙이에요. 그러고 이제 또 뭐가 있나 하면 약속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명사인 경우, 명사는 사람 아니면 사물이잖아요. 그래서 복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수 복수 말고 단수 복수. 그 복수는 명사 뒤에 어떤 글자를 붙여서 복수를 만들어라. 이거 약속이에요. 그리고 동사인 경우는, 동사는 참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시제를 만들어 주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현재 일어난다. 과거에 일어났었다. 이 시제 정리를 동사가 해줄 때 동사 끝에 어떤 거를 붙여서 시제를 만들어줘라. 이것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규칙과 약속을 배우는 게 문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의사 전달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문법을 함으로써의 혜택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 독해인데, 독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독이라는 게 읽는 거잖아요. reading comprehension인데 읽고 이해하기입니다. 그러면 독해는 어떻게 하느냐? 독해는 교재는 주로 신문 혹은 잡지 혹은 소설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문법에서 배운 그 규칙과 약속을 다 합해가지고 읽는 거를 옳게 읽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도록 해주는데, 그 이해는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횟수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 횟수가 좀 짧아지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횟수가 5년이 걸려서 됐어요. 저는 장사하면서 했으니까. 그럼 선생님도 네. 독해를 잘하기까지 5년이 걸리신 거예요? 5년 걸리는데, 그래 저는 장사하니까 맨날 장사해 가면서 틈틈이 하니까 시간이 5년 걸리지만은. 그럼 5년 동안 네. 하루에 얼마큼씩 하셨어요? 하루에 공부를 어쩌면은 한 1시간 정도? 아침부터 점심 사이에. 근데 선생님, 예. 정말 독해를 이제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예. 한 일주일 하면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인내심을 키워야 됩니다. 예, 그 고비 어떻게 넘겨요? 근데 나는 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꼭 하고, 또 하다가 그만두는 일은 절대로 없고, 그래서 그 독해는 시간이 말을 하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회화는 문법과 독해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자기가 혼자 해도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첫째, 대화를 할 대상자를 하나 고르면 좋겠죠? 그리고 둘째는 라디오 뉴스를 많이 들으세요. 특히 지금 아틀란타에서는 FM 95.5, 95.5 굉장히 좋아요. 일기예보 정확하고, 또 길에 어디에서 사고 났는데 그 길로 가지 마라. 길 안내 그것도 정확하고, 뉴스도 정확하고. 근데 선생님 예. 정말 영어를 잘하시니까 그걸 들으면 들리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전에는 못했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안 들려도 계속 들으신 거예요? 자꾸 들어야지. 그거 한번 들어가 알면 누가 영어 때문에 고생해요. 그럼 얼마나 있다가 들으셨어요? 또 듣고 맨날 들으세요. 맨날 들으면 네. 어느 날, 그 선생 말이 맞구나. 어느 날 일기예보가 귀에 딱 들어옵니다. 내일 비 올 거고,
뭐 몇 퍼센트 비가 올 것이고 이거 이제 얼마 안 들으면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안 들리다가 갑자기 들린다는 말씀이신 기뻐서 거예요? 고함 지르겠지. 나처럼. 갑자기? 예. 네. 나도 그랬어요. 5년 만에 될 그러면은 때. 하나만 들어야 되나요? 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 한 프로를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한 프로 듣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그 저게 앵커맨, 앵커우맨의 목소리까지 다 알고 억양도 알잖아요. 쉽지. 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듣는 것보다는 한 하나만. 사람 듣는 게 더 좋아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텔레비전 뉴스를 많이 들으세요. 밑에 캡션, 이제 영화는 자막이라고 부르고, 이런 텔레비전 같은 데 캡션이라 해요. 그거를. 캡션이 있는 거 자막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영어권의 영화를 영어 자막이 있는 거, DVD 같은 거 싸잖아요, 요새는. 그거 사가지고 보면은 리와인드 해가 또 보고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혜택이 되고. 그러면 영화도 그렇고 TV 프로그램도 그렇고 예. 하나만 정해서 그거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군요. 좋아요, 그래 보는 게. 그러고 저는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영화광. 그래서 해화는 그죠. 그렇게 하면 해화는 영어 몰라도 미국서 살 수 있고 누가 우리를 추방하나 뭐 형무소 갈 일 있나. 그렇지만은 하는 게 편하잖아요. 편하고 좋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 좀 해보면 돼요. 단지 세 과목 왜 못합니까? 그죠? 하시면 되지. 하세요. 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문득 궁금한 것이 선생님 원래 영어 교사셨어요? 아니에요. 영어는 전공도 안 했고 건축하지도 안 했죠. 근데 나는 원래 간호학 했고 간호원이었어요. 그래서 간호원으로서 미국 들어오는 게 참 쉽게 들어왔어요. 직장도 아예 고용계약을 해갖고 들어왔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거는 큰 문제거리가 하나 내 앞에 놓여 있어요. 뭔가 하면은 언어장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미국 안에 있는 모든 외국 간호원은 미국 면허증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생겼대요. 71년도부터. 그래서 저는 참 고민도 되고 미국을 잘못 왔다 생각했지만은 뭐 그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마음을 사로잡고 가다듬어 가지고 우선 면허증 공부부터 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5과목을 공부해 가지고 1900 그러니까 72년도 연말에 면허증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973년도부터 면허증을 가지고 정식간호원으로 수술실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래 하고 그러면 수술 간호사셨던 거예요? 원래 학교를 졸업하고 수술실 특기 교육을 1년간 가서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만 전공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73년도부터 일을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일하고. 그런데 아직도 이제 내 영어 공부는 남아 있잖아요. 면허증은 됐고. 영어 공부는 그때는 사실 제가 문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독해부터 시작했어요. 신문, 기사, 잡지, 소설, 애기들 소설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날들이 가고 해가 가고 해가 1976년도가 됐는데 그해 겨울에 저한테 마음에 병이 하나 생겼어요. 간호원이 하기 싫은 거. 미국 간호사는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직업인데 왜 그렇게 그만두신 거예요? 내가 싫은데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 노동이 수술실은 중노동이에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브로드웨이에 있는 비즈니스 브로커 만나가지고 용하게 아주 운이 좋게 히스패닉을 상대로 하는 식료품 가게를 샀어요. 그래서 그 가게를 사가지고 1979년까지 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정리하고 거기 생활을 정리하고 아틀란타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틀란타로 올 때는 미국 식당을 남부 음식 하는 식당을 건물채 사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동네가 전부 인더스트리얼 에리어라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전부 아침 먹으러 오고 점심 먹으러 오고 참 잘 됐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나는 영어 공부를 한 번도 게을리한 적이 없어요. 영어 그 와중에. 아, 그 사업을 하시면서도요? 예. 이제 그랬는데 2006년도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이 미국에 아주 대대적인 경제 공황기가 왔어요. 그래서 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고 이런데 우리도 가게가 점심이 안 되기 시작해서 내가
와 그런 거 조사를 해보니까 경제공황기라서 이 사람들이 점심을 생우치 사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아니 놀자 나도 놀자. 내가 일도 한다고 누가 나를 은퇴 자금을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해 레이버데이 위켄드에 닫았어요. 그 가게만 빌딩은 내 거니까는. 그래 두고 이제 닫고 집에 놀고 있는데 잘 아는 젊은 층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혹시 좀 도와주겠느냐고. 뭐를 도와주니까. 간호보조원 공부를 하러 학교 다니는데 선생님이 미국 사람이고 또 주정부 시험을 치는데 영어라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오락해갖고 간호보조원 학교 시험 공부를 시작했어요. 교재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럼 그건 내 과목이잖아요. 그래갖고 가르치가 그 사람들이 다 붙었어요. 주정부 시험에. 전부 다요? 예. 네. 다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목은 체열학인데 그걸 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체열학이 없었어요. 병리학이지. 그래서 그걸 또 공부를 해가지고 다 가르치고 또 다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기분도 좋고 근데 이제 그날 그 사람들이 인사하러 와가지고 과목이 하나 더 있다기라. 뭔데? 영어. 아이고 영어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영어를 내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미친 짓이지. 영문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걔들이 뭐라 하나 아마 좀 생각해보라고. 그래 생각 하나만 안 된다고 이러고 있다가 걔들은 가고 그날 저녁에 우리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아우 참 오랜만이네. 저기 요새 바쁘다. 뭐가 바쁘노까? 영어 학교 다닌다. 문법. 오케이 그러면 내가 내일 아침에 집에 딜러로 갔구만. 그래가 그 사람을 픽업해가 학교 갔어요. 그래가 선생님한테 부탁했지. 나는 영어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나 선생이 참 하고 싶은데 좀 해줄래? 하니까는 선생이 꺼리 하지만은 내가 그래서 직자부터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6주를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에브리데이 가니까는 6주를 공부해가지고 집에 와서 연구하는 게 어쩌면 선생이 되겠노? 이제 그 기틀을 잡아야 하잖아요. 집 지을 때 그 파운데이션부터 하듯이 기틀을 잡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이거를 맨날 연구해가 교재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만드는 게 아니고 편집이지. 해갖고 그때 이제 학교 다 끝났으니까 우리 집에서 시작했어요. 한 12명 정도 와갖고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기분도 좋고 참 미친 여자죠.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학교에 영어 학교를 차리가 한국서 사람들을 딛고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영어 문법 선생이 좀 돼돌라. 그래서 그러겠다고 이제 그래가 저녁을로 가서 해줬어요. 그러고 있는데 또 미국 교회에 방을 하나 얻었어요. 카페도 다 쓰락하고 그래갖고 그 방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실처럼 그 미국 교회에 차렸어요. 화요일 목요일만 영어 학교를 차렸지. 그래가지고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참 재밌게 잘 해가고 있는데 또 어떤 사모님이 자기네 영어 학교에 문법 선생 좀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는 낮에예요. 낮에 가서 했어요. 이러고 보니까 세상에 은퇴한 게 아니고 풀타임 잡이에요. 더 바빠지셨네요. 예. 예. 그러니까 백수가 과로로 죽는다 하는 말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또 이제 교재는 또 새로 편집을 하고 새로 더 인풋하고 더 넣고 더 빼고 이래가지고는 14년이 흘렀어.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특정인이 그렇게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 선생이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여러분들 아무나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우리 학교 오면 너무 좋고 우리 교실에 아줌마 아저씨 영어학교 오시면은 문법 같은 경우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재미있게 아주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독해반은 지금 미국 역사책을 가지고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요. 영어를 너무 못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금선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어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 영어에 대한 공포증은 벗어난 것 같아서 지금은 아주 만족스럽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시다가 안 되면 그만두면 안 되나? 또 그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때까지 얘기했는 것처럼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 비슷한 사실이 일어나면은 나를 고소하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아, 정말 미쳤다고 표현을 하실 만큼 열정이 가득한 그런 영어 교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맞아요.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어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다들 공감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영어 공부 시작해 보시고요. 그 영어 공부로 인해서 더 좋은 직장 가지시고 또 더 많은 미국 친구들도 사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멋진 인생 응원하는 강재원의 100세 시대였습니다.